있거든요. 네, 병원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경영을 하고 이제 뭐 진료에 대한 컨설팅 이런 걸 좀 했었었는데 그때 또 이제 저가 이전이 됐던 거죠. 물론 제가 노용타워에 제가 예전에 2013년도에 한의원을 했었거든요. 아, 지금은 안 하세요? 지금은 제주에 있지 않습니다. 예, 아까 소개를 제주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있는 사람으로 제가 말씀을 했지만 노용타 혹시 꽃잎 위에서 한의원 아세요? 네, 알아요. 예전 그러니까 처음 제가 만들었고요. 2013년도에 예, 그때 비만, 뭐 성장, 뭐 하이킹 한의원에서 이제 제가 대표 원장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는 제주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고 예, 그리고 꼭 제가 그냥 여기 저 고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 고향은 마산인데 예, 마산이지만 예, 제 제일 친한 친구도 여기 그런 얘기 해도 되나요? 열린한의원이라고 인제 사거리에 예, 거기 꼭 거기 많이 가세요. 임진호 원장 굉장히 잘합니다. 네, 아버지가 원래 제대 교수님이셨고 형도 지금 소아과 해요. 네. 아주 좋은 저희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쓴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한의사인데 여기 왜 있는 거야, 그죠? 이 제품이 과연 뭐길래? 저는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성 대사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하이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OD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항산화 물질도 있을 것이고 항염증 물질도 항뭐 바이러스 뭐 의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만성 대사성 질환은 그냥 염증 만성 염증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 물질이 정확한 효소죠. SOD라고 하는 항산화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를 계속 여기를 보고 저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인지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활성산소가 아까 그냥 얘기하셨잖아요. 자, 활성산소는 과다했을 때 문제가 돼요. 활성산소가 그냥 내 몸에서 그냥 다 나쁜 일을 하지 않거든요. 뭘 하냐면 세균이랑 곰팡이랑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세포막이 딱 붙어있는 애들을 가서 활성산소가 가서 얘를 녹여줘요. 네. 실제로 얘가 직접 녹이는 것도 있지만 대식세포라고 하는 우리 몸의 면역에 선천 면역에 중요한 그 마크로파지를 불러들여서 걔네들 다 처리하게 합니다. 네. 우리 몸의 OH라고 하는 그 활성산소 중에서 OH, H2, O2, 과산화수소 그리고 싱글레이트 O2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그 활성산소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OH는 내 몸을 소독해 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우리 과산화수소 있잖아요. 네, 실제로 소독을 해주지만 내 몸의 속에서는 OH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소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과해졌을 때가 문제잖아요. 항상 과유불급이잖아요. 모든 게 다 과해서 생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인데 자, 활성산소가 과해지는 이유가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을 다 드리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내 몸에 칠정과 식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수면 부족, 스트레스, 과로 등에 의해서 내 몸이 늙어가는 게 실은 뭐냐면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예요. 산화, 녹쓰는 거죠. 내 몸이 녹슬고 내 세포가 병들고 그리고 내 혈관이 굳어지고 탁해지고 동맥경화가 생기는 녹이 쓰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쇠파이프에 우리 수도 배관에 그런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아까 말씀드렸던 뭐 90%는 36,000가지라는 실은 30,000가지의 90%가 아니라 36,000가지라는 질병의 특히 만성 대사성 염증성 질환의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볼까요? 그냥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매연들, 미세먼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 코로나19도 문제가 됐었던 바이러스, 세균 등등이 들어가면요. 그냥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2, 3%의 활성산소가 이렇게 줍니다. 네. 그냥 숨 쉬고 먹고 생각하는 걸로 다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자, 근데 그것들이 과했을 때 어떻게 되죠? 내 몸에서 폐에서 더더욱 기능이 떨어진다면 활성산소가 더 과다해지겠죠. 자, 그리고 자외선. 우리 저기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 남반구 쪽에서는 자외선이 강하잖아요. 우리 오존층에서 원래 그걸 원래 없었어요. 예전에는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적당한 만큼의 자외선을 우리가 받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과해졌을 때 활성산소가 또 과다해집니다. 그것도 하나의 질병을 일으키는 특히 피부암을 일으키는 기미, 색소, 잡티, 주름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또 자외선이에요.
외적인 원인이에요. 네. 그리고 방사선 있잖아요. 방사선 뭐 있어요? 뭐 피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엑스레이 찍잖아요. CT, MRI. 방사선에 대한 항암 치료에 방사선 하잖아요. 굉장히 큰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네. 검사하지 마시라고 하잖아요. 네. 웬만해서 항암 하시는 분들은 항암도 하지 말되 검사도 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화학약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뭐 활성산소에 대한 설명을 다 들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화학약품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자 만성질환에는 치료제가 있나요? 혈당이 조절되는 거와 당뇨가 치료되는 것과 같은 이론일까요? 전혀. 수치를 조절하는 고혈압의 약과 실질적으로 혈압의 압력을 내려주는 근본적인 치료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예. 치료제, 만성질환에 치료제는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나마 한의학에 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서양의학은 제가 한의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양의학은 뭐죠? 깎고, 없애고, 무찌르는 사법이잖아요. 사. 우리 사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흘려버리는, 깎는 치법이라면 한의학은 보가 있죠. 자, 보는 거예요. 플러스만이 아니에요.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항상. 네. 활성산소가 과다하지 않게 항산화 그리고 항염증 실제로 그게 한약이에요. 침이고 약침이고 한약이고 그리고 이 사찰수로부터 유래한 이 SOD도 실은 뭐냐면 보의 개념인 그 면역력을 올려주는 보온 거예요. 플러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좀 이따가 이제 그 사기 있죠. 사기 전기고 사기 나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활성산소와 같은 것들을 사기라고 생각한다. 그 사기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를 가르쳐 드릴 거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없애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제가 이제 남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기와 칠정이죠. 그래서 칠정은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네,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가 단순히 지금 받는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라가 차요. 그죠? 보기 싫어. 너무 보기 싫다. 자, 근데 우라가 찼는데 그것들이 자 해결되지 않고 또 가요. 그럼 고뇌와 번뇌와 응어리가 지고 한의 모습을 가겠죠. 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또 이벤트들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계속 내가 우라가 차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포까지 가겠죠. 어떨 때 아까 암 판정을 받으시면 당연히 나는 이제 끝났다. 굉장히 공포스러움이겠죠. 죽음 앞에서 의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네. 내 몸이 스트레스 받는 1순위가요. 배우자의 죽음. 예. 두 번째가 실은 뭐냐면 이별. 세 번째가 가정적인 뭐 문제 또는 금전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암 선고를 받으면 지금까지는 그냥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인지상정인데 그런 것들이 실은 뭐냐면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활성산소를 더 과다하게 만들거든요. 네. 활성산소로 인한 병인데 암이 활성산소를 과다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인 이 내 심리적인 칠점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풀죠. 뭘로 풀어요? 네, 우리가 산책하고 공부하고 독서하고 운동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 수 있을까요? 잘 안 되죠. 네. 항상 뭐냐면 음식, 술, 담배, 도박, 약물, 마약 하잖아요. 더 그레이드들이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하이엔드가 뭐냐면 성이에요. 성 도착증은요, 성 집착증은 못 풉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나쁜 부정적으로 풀어내버리는 거를 보상회로라고 그걸 까르마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자 그로 인해서 다 뭐냐면 음식 중독에 의해서 전 비만 특허가 몇 개 있습니다. 예, 비만이 가는 건요 그냥 단순히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 뭐 물론 장내 축에 의해서 장의 어떤 장내 미생물의 환경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이 칠증에 의한 음식 집착인 거예요. 그걸로 풀어버리면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에요. 예. 제가 착하다고 표현해서 그런데 그나마 착하신 거예요. 주로 뭐 남성분들은 술로 갈 것이고 술 담배로 갈 것이고 여성분들은 음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착하잖아요. 모랄리티가 강하잖아요. 도덕성. 나를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게 강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가는 것들이에요.
자, 그로부터 활성산소는 산화 스트레스는 그냥 쭉 진행이 된다. 이 규정이 뭐다? 시상,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을 뇌하수체 호르몬 주머니에 의해서 부신의 축, 부신, 신장이 있고 그 위에 있는 아드레날 그랜드라고 하는 이 부신이 통해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기전에 의해서 그대로 뭐냐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일으켜버립니다. 코티졸이 많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혈중에 많으면 그것들을 처리해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활성산소 더 일으켜버려요. 그 핵심은 거기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우리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뭐 드시잖아요. 예전에 어떤 이 만성 대사성 질환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47년생이신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없잖아요. 그냥 묵해서 드셨다고 고구마 캐서 드시고 어디 가다가 사과 같은 서리에서 드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장아찌, 김치, 그 다음에 나물류를 드셔가지고 지금 우리 두 분은 약 드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80이 되셨는데 네, 그런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어디와 연결돼 있다고요? 실적과 스트레스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경정신과를 전공을 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이따가 약침을 가지고 제가 시연을 할 건데 시연이라기보다 제가 어떤 분이 나오실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 뭐 말씀 나누진 않았는데 오셔가지고 실은 SOD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여기서 그냥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치료법이 그건 이제 저희가 의사가 할 거고 SOD가 어떻게 작용을 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구나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활성산소는 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사기가 되는 거예요. 나쁜 기운, 사악한 기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한의학은요 부정거사가 있어요. 전기를 도와서 전기를 강화시키고 사기를 몰아낸다고 하는 그게 치료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기를 몰아내는 이 사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전기가 뭐예요? 답이 아까 다 나왔죠 여기서. 네. 실제로 가장 항산화, 항염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냥 면역을 올려주는 거예요. 내 몸에 내가 자연 치유력을 우리가 더 펼칠 수 있게 면역을 올려주는 개념이잖아요. 그 중에 NK셀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혈액 검사 활성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걸 뿐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자 제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죠. 항산화 물질과 항산화 효소가 있었잖아요. 항산화 물질은요 저분자예요. 그래서 잘 흡수가 됩니다. 근데 항산화 효소는요 우리 인체 유래이기 때문에 고분자예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와봤자 위산에서 다 녹아버리고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3만에서 한 8만, 100만까지도 가는 고분자로 된 효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물질을 먹어가지고 아무리 고용량 비타민C, 메가요법을 쓰고 해도 항산화 능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내 몸의 세포 수용체에서 그걸 못 받아들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섭취를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한 20-30% 정도가 흡수가 되면 내 몸에 항산화 효소도 들어오고 내가 가서 아까 뭐 방위병 됐잖아요. 방위병처럼 빵야 하고 그냥 끝나는 단해성으로 끝나는 항산화제가 밖으로부터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굉장히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병을 못 치료하잖아요. 뭐 우리가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게 우리가 항산화 효소고 그 중에서 가장 1등급 항산화 효소가 SOD인데 SOD가 실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 만성질환의 그냥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저도 제가 대전에서 대덕연구단지에서 이런 기업을 바이오 기업을 가지고 있었었고 황칠 있잖아요. 제주에서 나죠. 제주 완도 해도 해남 이렇게 나잖아요. 그 황칠을 가지고 저는 신경정신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수면 호르몬과 항스트레스 호르몬에 반응을 하는 게 황칠입니다. 그리고 황칠이 플라보노이드가 많아요. 아까 4등인가 3등이 있었죠. 항산화제. 네, 안식향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그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높기 때문에 내 몸에 항산화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황칠 삼계탕 도움이 되고 황칠 막걸리도 있었나요? 여기 뭐 많잖아요. 황칠로 만든 그 즙.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내가 황칠 그리고 사철수 좀 이따 사철수 얘기할 건데 얘를 그냥 열수 추출을 하면 그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추출과 그죠? 저도 한약 다 싸봤잖아요. 뭐 처방도 10전 대부장이 뭐 싸웠다 다 하잖아요.
자, 열수 추출의 어떤 이 현대 과학 기술이 겹치지 않은, 그러니까 합쳐지지 않은 단순한 열수 추출만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네. 정형화되고 표준화되고 재현성을 가진 이 사람한테 그냥 가서 요만큼 작용하고 이 사람한테 이만큼 작용하는 이게 개념이 아닌 거죠. 정확하게 표준화가 돼야 되는 그 개념이 실은 이 SOD에 있는 거예요. SOD라고 하는 효소 제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그 황칠이랑 그걸 통해서 이제 발효를 통해서 저도 이제 하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에 사철수로부터 유래한 이 SOD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위산에 녹지 않고 소장에서 흡수를 해서 간으로 들어가서 간에서 해독을 해서 혈중으로 들어와서 그게 세포로 가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이 과정들, 그 과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끔 이 사중 코팅을 하고 추출을 제대로 하시고 흡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들이 동물성 유래가 아니라 식물성이라는 거. 네. 자, 동물성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프랑스, 미국을 얘기하셨었는데 저는 프랑스의 미셸 숑 박사가 소의 간을 가지고 주사제를 치료를 했어요. 근데 난치성 질환이 너무너무 잘 치료를 됐었어요. 실제로 이건 팩트입니다. 자, 근데 뭘 했다? 광우병 파동에 의해서 더 이상 개발이 그리고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좋은 SOD를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가만히 냅뒀을까요? 아니요. 몇백억, 몇천억을 쓰면서 다 연구를 했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다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동양에 있었던 거예요. 한중일은 SOD를 알거든요. 그리고 식물성부터 추출을 하고 실제로 뭐냐면 종자 있잖아요. 종자. 그리고 씨앗. 식물에 SOD가 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에도 있고 사람에 다 있죠. 원래 인체 유래한 간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서 포커스를 맞췄는데 알맹이가 없었는데 사철쑥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이 한약으로부터 유래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5,700배라고 했던가요? 네. 5,700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미국에서 굉장히 비싸게 파는 그런 거에 비해서 5,700배가 되는 고농도, 고함량 SOD를 개발한 게 진짜 핵심입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사철쑥이 뭐예요? 여기는 사철쑥이라기보다는 뭐가 있죠? 해풍쑥이다. 제주에 해풍쑥이 있죠, 그죠? 해풍쑥 있죠. 해풍쑥도 있고 그러면 개똥쑥도 있잖아요. 그리고 애역, 그냥 일반 쑥도 있을 것이고 쑥떡 먹고 하는 그 중에 사철쑥이라는 거를 발견하신 게 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자, 사철쑥은요, 실은 간의 영양이잖아요. 인진이거든요, 한약으로. 인지노탕으로서 원래 알코올, 해독, 숙취에는 그냥 끝내줍니다. 그리고 쑥의 기본적인 성향이 뭐예요? 여성 질환에 굉장히 좋죠. 자궁, 난소에 질환에 좋잖아요. 그리고 애역은요, 항상 만성 위궤양 위염, 기능성 소화불량의 영향입니다. 그게 스틸렌이라고 하는 일반 애역이라는 쑥으로 SK제약에서 실은 SK제약? 하여튼 스틸렌이라고 하는 천연물 신약이 이미 있습니다. 네. 그럼 뭐냐면요. 자, 얘가 간의 청열 해독을 통해서 그리고 이담, 담즙의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담즙의 문제로 실은 뭐냐면 만성 소화불량이 생기는 기전을 그 자기가 안 것 같아요. 제가 늘상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실은 뭐냐면 위궤양은요 그리고 헬리코박터는 담즙의 순환이 되지 않으면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네. 그럼 담즙은 어떨 때? 지방 소화할 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똥 밖으로 배출할 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고형물의 노폐물을 배설하기 위해서는 담즙산의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내 유익균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장누수 증후군이 장이 만병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누수 증후군에 의해서 실은 뭐냐면 점막으로 이게 새어 나와서 노폐물 독소 제대로 소화 배설되지 않은 얘들이 혈중으로 나오고 거기에서 활성산소들이 만나가지고 만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보다도 효과적으로 물론 다른 약들이 있겠죠. 그게 사철쑥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담은요 항상 우리가 심담 허겁 이러잖아요. 담이 적고 심장이 약하고 그래서 겁이 많다. 심리적인 영향이랑 그대로 관련이 있습니다. 담즙이 막히면 무슨 소화기랑 무슨 상관이야. 간에는 소화를 하는 해독을 하는 이런 어떤 우리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 화학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와 정말 더 중요한 간주 소설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간주모,
눈의 어떤 외부적인 시각에 의해서 자극들에 의해서 자 후각을 제외한 모든 이 청각, 미각이 다 와서 뇌하수체로 가서 반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기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육이 굳고 긴장하면 근육 굳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이 반드시 생식기와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이 두 가지의 간을 조절하는 작용도 사찰 속에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마음 그리고 폐는요 원래 우리 회장님이 그 두피 아까 말씀드렸죠. 탈모의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폐주 피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건선 그리고 지루성 기피, 탈모 모든 것들이 실은 인진쑥으로부터 SOD이긴 하지만 인진쑥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요 SOD가 다릅니다.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일본에서 의사가 니와 박사님이 의사 저한테 임상이면서 연구를 하신 분이 그분이 아토피와 건선 그리고 교원병이라고 하는 루마티스 관절염 있잖아요. 베체트병, 쇼그레인즈 다발성 경화증 이 그분이 실은 뭐냐면 처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하셨더라고요. 물론 그죠? 그러면 활성산소가 일으킬 수 있는 거의 다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각종 암은요 그냥 DNA의 돌연변이잖아요. 세포 안에 있는 DNA에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의 돌연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해볼까요? 활성산소가 DNA를 가면 암으로 가죠.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파괴하고 세포 단백질을 파괴하거든요. 그냥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에 그냥 염증입니다. 물론 앱토시스라고 해서 아프토시스라고 하거든요. 자연 사멸도 있지만 그냥 세포를 병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네. 자 그러면 만약에 활성산소가 과산화당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쓰지 않지만 저는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인슐린이 당을 100개가 나왔으면 100개를 다 끌고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시키면 끝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얘가 인슐린이 나왔는데도 왜 50개밖에 못 들고 들어와서 당이 남아도냐 이거예요. 그럼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란단 말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을 저는 과산화당이라는 제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랬을 때 활성산소를 만나면 이제 당뇨와 당뇨합병증과 만성 신부전증과 당뇨병성 망막병증, 백내장, 말초혈관의 병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활성산소와 과산화 지질이 만나면 과산화 지질 느낌 가르쳐 드릴까요? 삼겹살 굽고 나서 밑에 굳어있는 그 포화지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내 몸에 실제로 그렇게 돼요. 녹이 쓰면 그렇게 변합니다. 네. 녹을 쓰게 하는 게 활성산소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산화 지질, 산화가 너무 많이 된 지질이 활성산소를 만나잖아요. 그럼 동맥경화를 만드는 거예요. 동맥이 굳어지고 좁아지고 혈전이 생기고 플라크가 빠져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뇌에 붙으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압이 너무 좁아져가지고 압이 너무 올라가서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장을 바로 관상동맥 질환이 되는 거고 협심증이 되는 거고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는 치료제라고 하면 안 돼요.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제는 SOD입니다. 네, 그 활성산소를 제가 얘기하다가 많을 것 같은데 더 얘기하자면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질병들 있잖아요. 그 얘기를 좀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암, 자가면역,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당뇨합병증 그리고 지금 그냥 쉽게 말해볼까요? 무릎 관절염이 염증이에요. 디스크는요? 협착증은요? 자 그럼 모든 분들이 협착이 되고 앞에 전방전이가 되고 후방전이가 된다고 다 통증을 느끼나요? 우리 어르신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틀어져 있어요. 통증을 느끼는 거는 또 틀려요. 염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염증이 일어나야지만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 수술하면 낫습니다라고 하면 이거 수술하면 통증 없어져요라고 반대로 물어보잖아요. 답을 못합니다 의사. 그 기전이 아니거든요. 네, 그 기전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사철숲과 굉장히 그로 인해서 제가 여기에 한의사로서 여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로부터 유래된 SOD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시기 맞아요. 팩트예요. 그냥 그럴 것이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SOD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보면 더 아마 아시게 될 거거든요.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그러면 한 분을 모시고 여기서
뭐 제가 어떻게 치료되는지 한번 볼게요. 오셔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좀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제가 걸어갈 수 있게 할 테니까요. 네, 그러면서 증상을 직접 증상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어느 날 한 15일은 좀 넘었습니다. 갑자기 앉았다 뭐 일하다가 일어났는데 그쪽을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 병원에 가서 가니까 척제를 주사를 줬더라고요. 근데 진단을 뭘로 받으셨어요? 척추와 협착증. 네. 밑에까지 막 내려와갖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지금 증상이 뭐 어떤데요? 지금 현재 증상이 그래요?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걸을 때 아프시고 좀 아프고 지금 이렇게 앉으셨을 때는 어떠세요? 앉은 자리에서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앉을 때 괜찮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아픈 거를 1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찮으신 거를 더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변한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면 되니까. 어떻게 아픈 정도? 네, 아픈 점 내가 10에서 지금 현재 사는 동안에 현재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에요. 정말 밤에 잠을 못 자고 어찌할 수를 모르겠더라고. 1에서 10이라면 어느 정도 통증이세요? 10이 제일 높아. 한 9 정도는 뭐 움직이든 못했으니까. 아. 근데 이런 거는 그 만성염증에 플러스 급성염증이 온 거거든요. SOD는 더 쉽습니다. 네, 이런 급성염증, 특히 뭐 아프고 삐고 통풍이 있고 지방간이 있고 또 뭐 어떤 뭐 안구 건조증이 있고 이런 그 염증에는요 빨리 들어요. SOD가 그게 쌓여서 굉장히 오랫동안 만성염증을 가지고 온 그런 질환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겠지만 그만큼 SOD가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앉아보시죠. 네. 그럼 지금 현재 아까 걸으신 거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일어나보세요. 이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저를 보시고, 네, 자 숙여보세요. 숙여보시고, 그리고 뒤로 젖혀보실게요. 젖혀. 통증이 어떨 때 있으세요? 통증이 주로 이거 젖힐 때? 숙일 때와 젖힐 때. 눈 때부터 많이 아프고. 그때부터 아파요? 그걸 1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숙였을 때 좀 낫죠? 이거 좀 나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걸어보시고 확인해보시고 앉아보세요. 앉아보십시오. 편하게 앉아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팔을 이렇게 내주셔서 못 내리게 딱 버텨보세요. 이렇게 이제 근육 테스트를 하는 건데 보세요. 얘는 떨어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네, 그냥 너무 힘을 또 너무 주시면 그냥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탁 내려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요거는 힘이 딱 안 떨어지죠? 떨어지시죠, 그죠? 자, 그래놓고 자 정면을 보세요. 그리고 왼쪽을 째려보세요. 눈을 왼쪽으로 째려보세요. 눈만 째려봐. 네, 버텨보세요. 네,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째려보세요. 좋습니다. 정면. 예. 여기서부터 얘가 흐려지죠. 여기는 하나로 딱 보이고 저는 이제 뭔가를 생각을 하겠죠. 자, 그리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버텨보세요. 버텨봐. 얘를 딱 버텨보세요. 오케이. 자, 왼쪽으로 뒤로 젖혀보세요. 버텨보세요. 버텨보세요. 오케이. 오른쪽으로 뒤로 버텨보세요. 이게 이유가 다 있거든요. 대뇌 기능을 탁 떨어뜨려 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어디를 치료할지를 확인한 거고 어디 기능이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거예요. 신경 접근체라고 하는 문제도 있다는 걸 파악을 한 거예요 지금. 네. 오른쪽에 안 맞아. 다리를 올려버리게. 양말 벗기 싫어. 그냥 계시면 돼요. 안경도 없어. 아예 없어. 이해 없어. 오케이. 자, SOD 약침 그러면 제가
실을 해놓고 확인할게요. 이게 요게 사철수 그 SOD로 만든 약침인데 주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똑같은 그 사철수 SOD의 색깔과 비슷하죠. 네, 이게 거의 여기에 이제 효능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실은 이거보다 더 진한 것도 있는데 굳이 그거 아니셔도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색깔 보이시죠? 네. 네. 보이네요. 실은 이게 알약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술하는 거 동영상이나 뭐 이렇게 찍지 말라고 하시. 아까 두통 환자분 나오시죠? 그러니까 그 저희 쭉 가시니까 지금 이제 걷는 게 좋아요. 아주 편하네요. 편하시고 아까 9점이라 하셨는데 지금 몇 점인지 확인해 주세요. 몇 점? 아까 9점이면 이제 0점이 안 좋은 거다. 몇 점 남았어요 지금? 어머야 완전 좋. 지금 한 70, 80 정도. 그러니까 10% 남았어요? 10%? 10% 남았어? 어디가 남았어요? 사람 없어졌을까 보는데 여기 아까 아프시다는데 여기 아프시다는데 거기는 어떠세요 지금? 아까 여기 아프시다는데 그래서 요 말씀만 드리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뭐냐면 SOD는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섭취를 해도 똑같아요. 섭취를 해도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한 그 오장육부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실은 뭐냐면 침은요 뇌의 기능을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제가 왜 오른쪽만 놨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좋아지죠. 네. 뇌가 얘를 잡고 있는 거를 녹여놔야 돼요. 내 원인들을 다 건드려주면 얘는 낫습니다. 네, 대뇌와 소뇌. 그리고 SOD는 항상 뭐냐면 이렇게 딱 치료를 받으면 좀 손이 어떠세요? 뜨뜻해지시죠? 손발 따뜻해지시죠?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러면서 오늘 밤에 피로가 없으면서 오늘 밤에 잠을 잘 주무세요.